돌반지가 이제 60만 원이 넘었다. 요즘 골드뱅킹 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를 것이냐, 금값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채널 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이진우 금영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산뜻하게 또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네. 예, 날씨가 추워서. 네. 저희가 오늘 마련한 주제는 금값입니다. 네. 뭐 지난번 이 시간에 나오셔서 금값 관련해서 금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지금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금 외에 다른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네. 급하게 바꿨습니다. 지금 워낙 관심이 높아가지고 돌반지 하려면은 50만 원이 넘는다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네, 일단 그 한국 금거래소 지금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보시면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 나오고요. 지금 시세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 때 가격이 56만 원이었거든요. 네. 한 돈당. 네. 그러면은 이제 세공비 같은 거 합하면은 돌반지가 이제 60만 원이 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금을 사는데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골드뱅킹에 돈이 몰리는 상황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지 굉장히 다양하게 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골드뱅킹 말씀하셨으니까 골드뱅킹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골드뱅킹이라는 거는 은행 계좌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 투자를 전용으로 하는 계좌. 예를 들어서 그 계좌를 은행에서 트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적립식으로 금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 골드뱅킹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실 골드바를 은행에서 사도 되고요. 이게 실물을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나 뭐 다양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네. 요즘 뭐 홈쇼핑에서도 골드바를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골드바니까 좀 비싸죠. 근데 이제 골드뱅킹은 그 계좌의 단위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죠. 팔아달라 그러면은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돼요. 15.4% 그 원천 징수를 이제 떼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수수료가 조금 비싸요. 수수료가 거래 대금의 1%. 주식으로 따지면은 깜짝 놀랄 만한 높은 수수료를 떼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불편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골드뱅킹 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 시장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ETF 쪽에 관련된 이 시장도 관심이 높은데 제가 금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개미들이 이 ETF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 관련된 소식을 좀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에이스라는 KRX 금현물 ETF가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순자산액이 8,524억 원. 가히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KRX에 따르면 이제 지난 5일 금 거래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 잠깐만 설명드리면 ETF는 말 그대로 그냥 주식처럼 그 MTS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도 붙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금 ETF인데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한 3종목 지금 소개해 주신 에이스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제일 큰 ETF인데요. 다만 ETF는 금값을 완전히 트래킹은 못합니다. 대신 거래의 편의성은 아주 좋고요. 뭐 안전자산에 쏠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필 왜 이렇게 금에
집중되는 걸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키워드가 안전자산입니다. 사실 이제 그 그래프를 또 보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로 해가지고 금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연일 외신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 결과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장 선호되는 자산, 그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국 통화들의 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산을 중앙은행은 좀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환율 변동을 좀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거를 보통 중앙은행들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그 금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 또 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달러와의 의존도를 중국은 좀 줄여야 하는 그러니까 적국이니까요. 그렇죠. 적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 대신 금을 사는 그런 매매를 이제 중앙은행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니지만 중국이 원래 부동산 투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도 부동산과 증시에 갈 돈이 이제 금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올해 어쨌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인플레가 높아질 때 또 선호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또 안전자산이. 그게 금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환경이 그렇게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값 더 오르는 겁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금값 상승을 지지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값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금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국제 은행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금값을 전망하는 많은 IB들이 이제 온스당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은행 PB들을 조금 만나보면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사실 국내 자산가들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인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할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 자산가들이 현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니드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조금 팔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조금 팔고 현금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나 증시 쪽으로 자금이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금 보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제가 뭐 장롱 속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물건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는 1,000만 원으로 뭘 살 수, 이제 자동차를 살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자전거도 못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런 것을 또 우려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현금과 비슷하게 안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자산가들도 금을 굉장히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금은 이제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세금을 다 내지 않으려고 요즘은 암시장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파는 거죠. 그렇죠. 몰래 팔고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1대1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을 계속 막 이렇게 오를 것이냐, 금값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모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 적용을 한다면 금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가 된 거고. 그렇죠. 나는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이런 현상을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소액 투자자들도 금으로 몰려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 거래치가 뭐 사상 최고 국내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ETF도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심지어 금거래소를 접속하려고 했더니 이제 접속이 안 됩니다. 아니 매매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세를 보려고 하는데도 이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포모 현상이 왜 또 일어나냐면 이제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좋았잖아요. 코인 시장이 좋았는데 사실 코인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인을 못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코인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코인과 같은 상승세를 이뤄낼 수 있는 자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금으로 또 이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을 투자하기 좀 어려운 전통 투자자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자산 시장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또 금으로 완전히 지금 또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런 포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언제 정상화되느냐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정상화되는 다시 반작용이 일어나서 쿨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적립식으로 길게 보고 뭐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은 금과 관련된 이야기 왜 이렇게 올라갔고 향후에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